경우는 면 페이지가 지금 64페이지가 돼 가지고 문제를 보면 183문제 막 이렇게 돼 있거든. 이거를 183문제 다 푸는 거 좋아. 근데 처음부터 다 풀 생각하지 말고 그냥 어떻게 푸냐. 한 뭐 한 30문제 한 40문제 정도, 그것도 5문제 단위로 풀고 채점하고 한 번에 다 풀고 채점, 한 번에 다 채점하지 말고 5문제 풀고 채점, 5문제 풀고 채점 하면서 틀린 거 고치고 맞는 선지 확인해 보고 적절한 선지 다 봐서 작품에 대한 내용을 좀 습득한 다음에 꾸준하게 그렇게 풀면서 한 뭐 30-40문제 정도 풀고 그다음 작품 또 풀고 또 그다음 작품 푼 다음에 전체적인 시험 범위의 문학 작품은 그런 식으로 한 30문제에서 40문제 정도 가지고 풀고 그다음에 또 한 바퀴 돌 때 또 나머지 문제 또 건드려 주고 또 한 20-30문제 풀고 또 한 바퀴 돌고 또 문제 풀고 그런 식으로 반복해 줘. 이렇게 할 때 공부할 때 꼭 학습지 기본적으로 시험 지금 문제 프린트의 문제, 여기 프린트에 있는 문제보다 학교 학습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 꼭 좀 기억해 주고 학습지 반복해서 꼭 봐 줘라. 자, 제망매가는 향가입니다. 그거고 그중에 19채 향가가 되죠. 자, 신라 삼시오대 경단한테 월명사 스님 이름이에요. 작가 이름인데 죽은 누이를 위해 제사를 지내며 지은 신라시대 때 노래입니다. 제는 제사 지내다, 추모하다, 망매는 죽은 누이란 뜻이고요. 불교적, 애상적은 슬프다라는 뜻이고 불교적, 종교적이에요. 그래서 종교적 작품. 주제는 죽은 누이에 대한 추모, 정제되고 세련된 기구, 누이와 이별의 아픔을 자연현상에 비유했다. 나중에 봅니다. 인간의 어떤 슬픔을 종교적으로 승화한 작품. 됐고 나머지 됐고 배경설화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쳤으면 알아두시면 될 거고요. 3단 구성 비유가 쓰였고 자연현상에 비유했고 19채 향가고 3단 구성과 낙구에서의 시상제당. 실제 본문가고 해석해 버리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뭐냐면요. 고등학교 교과서 문학에 제망매가 실려 있는 부분에 학습 활동 같은 것들을 여기서 전체적으로 다 정리했다고 보시면 돼요. 음. 자, 여기 읽어보는 거, 여기 요게 배경설화가 요런 내용입니다. 배경설에 따르면 월명사가 죽은 이의 명복을 빌며 이 노래를 지어 불렀더니 호련히 바람이 불어 지전, 죽은 이를 위해서 가짜 종이돈을 불태우는데 그 지전을 달려 서방, 서쪽, 극락세계 방향으로 사라졌다고 한다. 1에서 4구에서는 죽음의 의습하던 화자는 5에서 8구에서 인생의 무상함과 삶의 허무감을 느끼고 마지막 끝에 두 줄 9, 10구에서는 이별의 슬픔과 삶의 무상함을 종교적으로 극복하려고 하는데 아야라는 감탄사를 통해 그것을 드러낸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향가에 대해서 우리가 본다면
상가는 4구체, 그 형식이 8구체, 19채로 이루어져 있는데 형식들이 있는데 19채가 가장 완성된, 정제된 형식입니다. 19채 특징은 낙구, 구에서 십행이 감탄사로 시작해요. 이게 한글로 쓰여진 게 아니라 당시 한자를 사용해서 콩글리시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한자를 사용해서 적은 글이기 때문에 음? 한자에 대한 실력이 좋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한가라고 하는 갈래는 주로 화랑과 승려 등이 작가층이었어요. 한자를 아는 일종의 귀족계층이라고 볼 수 있죠. 상류계층. 당대 귀족과 지배 당대 귀족들의 그런 모습들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게 너무 원문으로 돼 있네. 자, 여기 해석 있으니까 보면 되는데 여기 있는 해석으로 봅니다. 보죠. 4, 4, 1로 나누게 돼요. 그래서 따라가 보면 삶과 죽음의 길은 여기에 있음에 머뭇고, 여기는 이승을 얘기를 합니다. 화자가 있는 곳. 머뭇거리고, 이때 머뭇거리는 건 화자의 두려움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화자가 어떻게 두려워? 죽음이라는 것이 멀리 있는 줄 알았더니 누이의 죽음을 통해 죽음이라는 것이 항상 곁에 있음을 알고 머뭇거린다라고 해석합니다. 부터 나는 간다는 말도 유언도 못다 말하고 이르고 말하고 어찌 그렇게 갑니까? 예, 지금 나는 간다는 유언인데 요 말은 나는 간다의 나는 죽은 누이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유언도 하지 못할 사이에 죽은 누이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한 슬픔을 표현한 거예요.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해저해 여기저기 떨어질 잎처럼 하나의 가지에 나고 가는 곳 모르온조 모르겠구나. 영산법이 됩니다. 하나 더. 가을 이른 바람. 요 바람이 가을에 일찍 분 바람이 죽음의 원인이 되고요. 요절을 의미하죠. 그리고 거부할 수 없는 삶과 죽음의 섭리, 자연의 섭리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가을에 부는 바람에 나뭇잎은 떨어지게 되니까. 여기 떨어지는 잎은 죽은 누이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는 하나의 가지에 나도 태어났고 너도 태어나지 않았냐, 같은 부모나 혈육임을 나타냅니다. 이때 느끼는 감정은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누이의 죽음으로 인해 느끼는 삶의 허망함, 인생 무상.
이 덧없음. 특히 여기가 비유적인 표현이 아주 뛰어난 부분입니다. 처럼 지규법도 쓰였고 바람이나 이런 것들은 무엇을 상징하기도 하죠. 아는 감탄사. 요 끝에 두 줄을 낙구라고 불러요. 낙구. 낙구의 감탄사 아. 얘의 기능은 첫 번째 정서의 집약. 얘도 영탄법입니다. 두 번째 여기선 시상의 전환. 시의 내용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어요? 지금까지는 슬프고 허망해서 쭉 흘러가다 보면 계속 흘러갈 것 같은데 다운돼서 그러지 않고 다시 올라갑니다. 어떻게? 미타찰 극락세계입니다. 불교의 극락세계. 만날 나는 이때 나는요 화자예요. 누이가 아니라 돌을 닦으며 기다리겠노라. 자, 우리는 결국 극락세계에서 만날 거야. 그러니 도 닦으며 기다릴게. 해서 마지막에 어떤 태도를 들었냐? 재회에 대한 확신을 통해 만남의 의지, 기다림의 의지를 드러내면서 그 슬픔을 종교적으로 극복합니다. 극락세계가 어디 있냐고. 불교라는 세계에서나 있지. 불교적, 불교라는 종교적 신앙을 통해서 그 슬픔을 극복하는, 승화시키는 작품. 자, 이 작품은 자, 19채 향가의 442의 3단 구성. 두 번째, 낙구의 감탄사. 가, 시조, 조선시대 시조로 오면서 뭘로? 초장, 중장, 종장의 3장의 구성으로 계승되고 낙구의 감탄사는 시조에선 종장의 처음보의 감탄사. 물론 이 감탄사가 있는 시조도 있고 없는 시조도 있어요. 이렇게 흘러갔다라고 보통 봅니다. 아요. 여기 이런 말들도 있습니다. 워낙 옛날 말로 써 있어서 그렇지. 파랗게 쓴 게 뭐 나름대로 뜻이고. 문제를 바로 풀어보시면 돼요. 참고 삼아 이런 것들도 읽어줘도 괜찮고. 그리고 되게 많아. 내용 정리된 게. 워낙 문학 교과서에서 실려 있는 내용들이 워낙 많아 가지고 그것들을 다 정리해서 집어넣은 거야. 그냥 500년도 없지? 설명사. 다른 것들은 나중에 시조 4편을 할 때 한 번 더 얘기를 하도록 하고 여기서부터 문제 풀면 됩니다. 이게 뭐 옛날 말로 이렇게 써 있지만 아까 그 해석을 기반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 주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작품 가 봅시다. 가시리. 가시리는 고려 가요입니다. 고려 소교. 고려 소교는 여기 정리되어 있는 거 있나? 고려 소교의 특징에 대해서. 자, 고려 소교는 어떤 거냐면 이렇게 쓸까?
고려소견은 고려시대 때 구전되다가 조선시대에 와서 한글로 기록된 문화이고요. 속이라는 말에서 속담 이런 것처럼 민간 평민이 작가 측임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용도 솔직하고 노골적인 내용들이 나오죠. 특징이 대체로 후렴구가 마치 민요처럼 있었습니다. 후렴구는 의미가 없었고요. 후렴구는 우리가 조흥구, 여음구라고도 불렀습니다. 운율과 노래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역할을 했죠. 이 가실이라는 작품은 음, 본문 바로 들어가서 얘기는 하겠지만 애상적, 이별의 정화를 얘기합니다. 자기희생적, 체념하는 게 있어요. 자, 이 운율 알아두시면 됩니다. 3, 3, 2조, 3음보. 특히 3음보를 우리는 민요적 율격이라고 합니다. 분연체는요, 이것도 특징 중에 하나인데, 연 구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왜 특징이냐면, 향가, 그 전 시대에도 불렸던 향가는, 잠깐만, 고려시대 때, 아니, 신라시대 때 불렸던 향가에는 연 구분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특징이 됩니다. 자, 기승전결의 3당, 4당 구성, 이별의 정원을 노래한 겁니다. 나머지, 그러면 됐고, 나머지 됐어요. 이런 저 두 줄씩 묶습니다. 1연은 1, 2, 3, 4연으로 돼 있어서 기승전결은 얘기하는 겁니다. 자, 후렴구인데 대평상대는 태평상대 살기 좋은 시대라는 뜻이거든요. 작품의 전체 주제 및 분위기가 이질적이다. 왜 그러냐? 그 얘는 가시리가 고려 궁중의 음악으로 채택이 돼서 연주되면서 임금께 나라의 태평성대를 고하고 성덕을 기리는 표현이 삽입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러니까 평민들 사이에서 불렸던 노래가 워낙 유명하니까 임금 앞에서 공연하느라고 그런 후렴구를 넣었을 거라는 거지. 그 정도로. 그다음 나머지는 됐고 여기 한번 가보죠. 음, 이게 밑에 거 봅시다. 가실이 있고 나나는 해석 안 됩니다. 나나는 해석 안 해요.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들어간 일종의 보통 여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여기도 또 여기도 해석이 안 되는 것들이야. 가실이 원래 여기도 있고가 들어가야 되는데 굳이 안 들어간 걸로 본다면 가실이 있고는 그냥 가시는 겁니까? 가시는 겁니까? 버리고 나를 버리고 가시는 겁니까? 자, 떠나는 임에 대한 원망이 담겨 있죠.
여기 후렴구는 위 증줄과는 악기 소리의 의성어라고 보면 되고요. 태평성대는 의미 없습니다. 후렴구로서 나타났고. 자, 이 여기에서 후렴구의 특징, 연구분, 운율, 나름대로의 분위기 형성, 전체 작품의 일종의 통일성. 계속 연 끝날 때 똑같이 나오니까 이런 것들을 듣는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 보세요. 세 글자, 세 글자, 두 글자. 3, 3, 2조. 3, 3, 2조. 그리고 마디가 몇 개? 세 개. 삼음보. 그래서 1연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의 운율을 알 수 있습니다. 3, 3, 2조, 삼음보. 또 뭐가 있냐면 글자 수 3, 3, 2조를 맞추기 앞에 이꼬가 빠졌다고 한다면 가실이 있고 가실이 있고 가실이 있고 얘네 A, A, A. 버리고는 얘만 다르죠. B. 어떤 구조? A, A, B, A의 운율 구조도 보인다. 이련에서 자, 날러는 나더러는 어찌 살라고 어찌 살라 하고 버리고 가시는 겁니까? 제 차 나를 왜 버리고 가냐고 어떻게 버리고 가냐고 원망의 하소연을 고조하고 있죠. 자, 붙잡아 잡사는 붙잡아 두어리만 하는 두일이지만은 붙잡아 두고 싶지만은 서운하면 짜증나면 아니 올세라. 자, 리얼쉐라는 뭐뭐 할까 두려워 다 떠났다가 안 올까 봐 걱정돼. 이때 서운하면의 주체는 누구예요? 서운하면 누가? 얘의 주체는 임이죠. 임께서 내가 너무 붙잡으면 짜증 날까 두려워. 두려워.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붙잡고 싶은 게 진심인데 그것을 참는 거죠. 절제, 체념. 진심은 잡고 싶지만 셜온임 보내오나니. 보내옵나니는 보내드리니로 해석하면 되고요. 셜온님은 요거 해석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서럽지만 임, 서럽지만 임을 보내드리니. 두 번째, 서러워하는 임을 보내드리니. 자, 1번의 해석은 서러움의 주체는 뭐예요? 납니다. 2번 해석의 서러워하는 주체는 누구예요? 임이에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여기는 뭐 임이 아니고 이별하는 시적 하자라고 하지만 어쨌든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가시는 듯 뭐뭐 하자마자의 뜻이에요. 가시자마자 도셔 오소서 돌아오소서. 마지막에 여기에서는 결국 이별을 수용하고 대신 조건부입니다.
재회를 기대하는 거죠. 조건부예요. 이미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소망으로 떠나보내는 겁니다. 조정도 봐주시면 되고 이별의 정원을 다루고 있다. 뭐 애원의 탄시 이런 구조. 자, 감정의 절제 체념 이미 돌려주시기를 소망함. 자, 문제로 풀어보고 확인해 주시고요. 송민국 가보죠. 요런 문제는 풀기 어려울 수 있어. 그냥 학교에서 학습지에서 이런 작품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면 그거 좀 보면 되는데 이거 안 배웠는데 이거 어떻게 풀어? 이런 거 못 풀어도 상관없어. 야, 7번 같은 경우도 뭐 거의 다 맞는데. 음. 음. 자, 일단 문제를 좀 풀어보세요. 약간 문제가 올드합니다. 그래도 한번 풀어보세요. 자, 송민국 가보죠. 어, 음. 몇 문제나 있지? 100문제? 이번에는 송민국. 학교에서 혹시 3인국 좀 배웠나? 안 배웠어? 카톡으로 대답해 주니까 좀 편하네. 자, 송민국 갑시다. 송민국은 속은 속편이란 뜻이고요. 일종의 시즌2죠. 뭐에? 3인국이라는 작품이 원래 있었는데 그 3인국의 속편이란 뜻입니다. 여기서 미는 임금. 임이지만 사랑하는 임, 남자입니다. 창작 배경을 보면 임금에 의미하죠. 음. 일종의 이 3인국 송민국은 임금으로부터 이렇게 임금으로 주변 신하들의 반대로 임금 곁을 떠난 음, 작가가 임금을 그려하는 마음을 여성 화자를 내세워서 낸 작품. 이 작품은 두 여인의 대화 형식으로 지어집니다. 찾아가면서 해석해 보면 될 것 같은데 이 작품 양반이 지었기 때문에 양반 가사, 정격 가사, 정격 가사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정격 가사는 어, 마지막 행이 시조의 종장과 글자 수가 같을 때 시조의 종장 글자 수는 3, 5, 4, 3으로 끝나는데 그렇게 끝났다고 보는 거죠. 난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이진 않는데 어쨌든 자, 순우리말 고유어 순우리말의 묘미가 잘 드러난다.
한자 물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그다음 이게 가사라는 게 시조의 운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조의 운율 3-4조 내지는 4-4조, 사음보. 네 마디에 한 행을 네 마디를 읽고 그 안에 들어있는 글자는 3글자 4글자거나 4글자 4글자거나 뒤에도 3글자 4글자거나 4글자 4글자거나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렇게 되기도 하고. 보시면 되고 뭐 특징 뭐 나와 있는데 별건 없어요. 바로 해석으로 들어갈게요. 뭐 감녀가 어떻고 을려가 어떤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됐고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이런 부분의 내용을 읽을 거면 있잖아. 이런 부분의 내용은 학습지로 읽어줘. 학습지. 알겠지? 학습지에서 설명한 대로 꼭 기억해 줘. 요런 거 배웠었나? 정과정이란 작품인데. 네, 님을 그리자와 운이 산접동새와 나는 비슷합니다. 아마 문제 풀면서 안 배웠어도 배웠어 안 배웠어? 오케이. 안 배웠어도 안 배운 거? 이거는 나오긴 좀 힘들긴 하겠다. 나중에 문제 풀면서 만날 수도 있는데 만나면 그때 문제풀이해서 질문하면 해석해 드릴게요, 필요할 때. 음 있어 본문. 아 여기 해석이 있긴 합니다. 이 해석이 사음부로 구성되어 있지 않으니까 나중에 필요하면 잘 읽어 보시고 여기 시험 문제로 있는 것의 것들로 가죠. 잠깐만 다 들어가 있는지 봅시다. 오케이. 여기 다 들어 있네요. 자, 저기 가는 저 각시 본 듯도 하구나. 천상 하늘에 백옥경 옥황상제가 산다고 여겨지는 초월적 세계의 공간입니다. 백옥경. 여기서는 작품의 창작 배경을 보면 궁궐 같은 거죠. 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해가 다 저물어가는 날에 누구를 보려고 가시는가라고 해서 여기까지가 가장 먼저 나온 하자 감녀가 길을 지나가는 을려에게 질문하는 건데 을려는 원래 어떤 존재였어요? 천상계의 백옥경에서 옥황상제를 모시다가 어쩐 일인지 지금 지상에 인간계에 내려와서 길을 가고 있는 처지입니다. 그걸 감녀가 물어보는 말 안에서 알 수 있죠. 그럼 을려는 천상의 백옥경에서 지냈던 선녀였던 거고요. 감녀도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점에서 선녀라고 볼 수 있죠. 하늘에서 만났었나 보지. 이 을려가 궁궐을 하늘을 떠나 지상계로 내려온 작가의 대변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주된 화자에 해당이 됩니다. 이 작품은 화자가 두 명인 거예요. 감녀는 보조적 화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을려가 자기 하소연을 하게 만드는 아 너로구나 내 사연 들어봐라. 해석은 원래 있으니까 그것도 보시고 그러니까 내 얼굴 이 거동이 이때 얼굴은 모습 정도로 몸 정도로 해석하면 됩니다. 임괴함즉 한가마는 임께서 괴다
사랑함직 사랑할 만 정도로 갈까요? 사랑할 만 했는지 이미 보시기에 어쩐지 날 보시고 너로구나. 내가 찾던 여자가 너로구나. 여기심으로 리을쉐 뭐뭐 무로 뭐뭐 기에 여기시기에 나도 임을 믿어. 군 뜻이 다른 뜻이 전혀 없어. 어쩌다 없이 이래는 아양과 곁에 애교로 어지럽게 내가 굴었던지 이미 나를 좋아해 주니까 임에게 이쁨 받기 위해서 이쁜 짓을 너무 과하게 한 거지. 그랬더니 반가워하시는 얼굴빛이 낯빛 얼굴빛이 내와 예전과 어찌 다르신가 이미 변한 겁니다. 나에 대한 마음이 변한 거예요. 누워서 생각하고 일어나 앉아 헤아리니 내 몸이 지은 죄 산같이 쌓였으니 자 뭐예요 그래서 임의 마음이 변한 그래서 이별의 원인이 누구 있다 자신의 과한 행동이 있었다 하고 뭐 하는 겁니까 자책하고 반성하는 거죠. 사람이라고 원망하며 사람이라고 하늘이라고 원망하며 사람이라고 허물 탓하랴 서리법 그럴 수 없다. 누구도 서러워 누구도 원망할 수 없어. 풀어 헤아리니 생각해보니 조물죄 탓이다. 이거는 내가 타고난 운명 팔자를 원망하는 겁니다. 자, 그래 여기까지가 을려야 하세요. 그랬더니 요렇게 그렇게 생각뭐 요게 바로 뭐야? 감녀의 위로. 다시 을려가 하셔납니다. 맺힌 일이 있습니다. 마음에. 임을 모셨어서 이메일을 내가 아는데 물 같은 얼굴이 편하실 때가 몇 날일까? 얼굴은 모습, 몸인데 물 같은 허약한 몸이 편하실 때 몇 날일까? 동, 고열은 여름. 봄, 여름은 어찌 지내시며 가을, 겨울은 누가 모시는가? 1년 내내 잘 지내시는가? 죽조반 아침 먹기 전에 먹는 죽이래요. 에피타이저스는 죽 그리고 밥 조 아침밥 석 저녁밥 예전과 같이 세시는가 잡수 쉬는가 걱정하는 거야. 밥은 잘 먹는지 1년 내내 잘 지내는지 밥은 잘 먹는지 잠은 잘 자는지 기나긴 밤에 잠은 어찌 주무시는가 걱정하면서 임의 소식을 알고 싶어서 다희는 뭐뭐의 임쪽의 소식을 어떻게든 알고자 하니 아무래나 어떻게든 오늘도 거의 다 지났다 내일이라고 사람이 올까
내 마음 둘 데 없다. 어디로 가잔 말인가. 잡고 밀고 높은 산에 올라가니. 자, 첫 번째 간 장소가 산. 임의 소식을 알고 싶어서. 구름은 물론이고 안개는 무슨 일인가. 얘네 장애물. 간신으로 봐도 됩니다. 보고 싶은 임을 보지 못하게 가로막는 존재. 산천이 어두우니 얘네들 깔려서 1월을 어찌 보면 보고 싶은 존재. 1월 해와 달 같은 존재. 임금 상징합니다. 임금. 지쳐 가까운 곳도 모르는데 천리를 어찌 바라보랴. 먼 곳을 어떻게 바라보랴. 바라볼 수 없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는 원하는 바를 못 이뤘어요. 차라리 물가로 갑니다. 백길이나 보려고 하니 바람과 물결로 어수선하게 되었구나. 사공은 어디 가고 빈배만 걸렸으니 아무도 없어. 자, 그래서 여기서 바람과 물결 때문에 임의 소식을 알지 못하게 되니까 얘네가 장애물. 얘네도 간신에 해당이 돼요. 아까 구름과 안개랑 같습니다. 강천 강가에 혼자 서서 지는 해를 떨어지는 해를 굽어보니 임의 소식이 더욱 아득하구나. 결국 임의 소식을 알지 못했습니다. 모첨 초가집 차가운 자리에 임이 없기 때문에 쓸쓸해서 차가운 겁니다. 한밤중에 돌아오니. 자, 여기를 기준으로 장소가 바뀌죠. 원래 어디였어? 집 밖이었는데 집 안으로 들어왔고요. 나름 낮이었는데 밤이 되고 말았습니다. 밤새 돌아오니 밤벽청등. 저 벽의 푸른 등은 누구를 위해 밝혀져 있는가? 오르며 내리며 산을 오르고 내려오고 해 뜨며 헤매며 방황했더니. 이런 거 시험 잘 안 나와. 적은 덧 잠깐 동안에 역진하여 힘이 다해 선잠을 잠깐 드니 정성이 지극하여 꿈의 임을 보니. 자,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임을 만났어요. 옷 같은 얼굴이. 이건 아름다운 모습이, 보석 같았던 모습이 반이 넘게 늙었구나. 서글픈 거죠. 마음에 먹은 말씀 실컷 아뢰려. 어이 참, 잠깐만. 려하니 눈물이 바로 나니. 말인들 어찌하며. 말하고 싶었지만 말도 못하고 눈물만 흘려. 정을 못 다하여. 마음에 품은 정을 다 표현하지 못하여 목조차 매이니. 오경된 방정맞은 다구름 소리에 잠은 어찌 깨었던가. 이때 개성은 원망의 대상이 될 수 있어. 꿈속에서 임과 계속 같이 있고 싶었는데 깨게 만들었으니까. 하지만 닭은 지가 할 일 한 거야. 알람 울려야 되는 게 자기 일이니까. 그래서 이때 다구름은 원망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간신 같은 걸로 봐서는 안 된다. 개성에 잠은 어찌 깨었던가. 아, 허사로다. 헛일이로다.
허망하도다. 영탄법. 감탄사. 이 님이 어디 갔는가? 꿈결에 혹은 잠결에 일어나 앉아 창을 열고 바라보니 어여쁜 불쌍한 그림자가 딸을 나를 따를 뿐이로다. 아무것도 없어. 여기 보면 꿈을 깨고 난 후에 부재를 재확인, 임의 부재를 재확인한 거죠. 그로 인한 상실감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차라리 쓰여디어 죽어서 나궐이나 되어서 임 계신 창 안에 환하게 비추리라. 여기까지가 감녀의 이거 감녀 아니죠. 을려죠. 을려의 하소연. 그래서 나궐은 을려의 분신. 그랬더니 감녀가 위로합니다. 뭐라고요? 각시님, 달은커녕 달은 되지 말고 구준비나 되소서. 위로가 좀 이상하긴 해요. 죽어서 달이 되겠다라고 한다면 뭐라고 해야 돼 보통? 죽지 말라고 해야 되는데 죽어 대신 구준비돼. 이게 좀 이상한 위로긴 해. 그냥 그렇게 그러려니 하고 요때 죽어서라도 임을 따르겠다. 요런 부분에서 충신 연주 지사 칸이 모자르네. 의 의미를 볼 수 있죠. 충신이 주인, 임금은 연모하는 가사, 노래. 충신이 임금에 대한 마음을 연주입니다. 주. 죽어서도 변함없는 마음을 노래할 때 이런 것들을 연주지사라 해요. 충신 연주지사. 자, 마지막 소지의 의미. 낙월을 되지 말고 구준비나 되라. 그 이유는 낙월과 구준비를 비교해보면 구준비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뭐 비가 올 것 같지 않았는데 갑자기 쏟아지는 비를 구준비라고 한다면 그 구준비 낼 때 임은 비에 젖겠죠. 그러면 그 비를 을려 자신이라고 한다면 신체 접촉, 스킨십이 가능한 겁니다. 달은 어때요? 달 자체가 을려인데 멀찌감치 떨어져서 또 빛이나 비출 뿐이잖아요. 낙월은 좀 간접적인, 구준비는 좀 직접적인 소재인 거죠. 임에게 닿는 데 있어서. 그래서 낙월은 좀 더 소극적이라고 한다면 구준비는 좀 더 적극적인 임에 대한 태도를 드러내는 소재가 될 수 있죠. 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고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문제 쭉쭉쭉 풀어줘. 그리고 뭐 다음 주에 더 수업을 들으면서 추가되는 거 있으면 얘기해주고 아닐 수도 있는데 때로는 번개로 뭐 1시간 줌으로 10시 넘어서 시간대나 이렇게 해가지고 혹시라도 수업하자고 얘기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 선생님이 시간이 날 때마다.
그러니까 그거 알아두고 가능할 때 다시 접속해서 문제를 풀어보기도 하고. 일단 진도 나간 것을 이렇게 했고, 시조 4편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시조 4편까지 하면 이생규장전 하나 설명하면 일단 현재 진도 나간 건 다 따라잡거든. 문제 계속 풀어주는 것밖에 없지 일단.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수업할 때는 문제풀이 위주로 가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